저는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 신혼처럼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중한 딸이 태어나서 몸은 비록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기쁨으로 늘 가득 차 있어요. 심심하면 한 번씩 듣던 이곳 사연 채널에 푹 빠져 요즘은 매일 언제 영상 올라오나 기다릴 정도로 팬이 되어버렸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시댁은 1년에 명절 포함 제사를 총 6번 지내요. 왠지 막장 사연 냄새가 슬슬 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막장 사연은 아닙니다. 사실 남편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혼자 계신 시어머니 역시 현명하고 생각이 바로 잡힌 분이라 지금껏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쿨하세요. 다른 분들을 보면 결혼하고 시댁에 안부 전화나 방문하는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대부분 먼저 전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먼저 전화드렸어야 하는데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누가 먼저 전화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볼일 있는 사람이 거는 거지 순서가 어디 있냐 하십니다. 그렇다고 도가 지나치게 자주 전화하시지도 않고요. 예의는 중요시하시지만 기본 성격 자체가 좀 무뚝뚝한 분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은근한 속정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참 좋은 분이다라고 느낀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상견례 전에 저를 따로 부르신 적이 있었는데 전 드디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건가라며 걱정 반 기대 반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게 아니고 바로 제사 문제 때문에 저를 부르셨던 거였어요. 그래, 내가 너만 따로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란다. 사실 너처럼 요즘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겠다만 나는 평생 제사를 모시고 살았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사만큼은 포기가 안 되는구나. 너는 의미 없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어리석다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다른 건 전부 다 요즘 사람인 너에게 맞춰줄 의향이 있지만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내 의견을 좀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오늘 널 부른 건 그 때문이야. 너도 결혼하면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까 첫째 도와서 제사 지내는 걸 도와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시며 정말 격식을 갖춰서 제게 이해를 구하시는데 제가 원래 좀 긍정적입니다. 아빠는 절 보고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놀리시기도 할 만큼 모든 일을 좋게 보려고 애쓰는 편이죠. 한마디로 심각한 상황을 못 견딘달까요? 아무튼 저보고 전담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형님이 하고 있는 제사를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건데 뭐가 힘들까 싶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해맑게 웃으면서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하고 여쭤보니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제게 미소를 보내시며 "어차피 다 큰 자식들 결혼하는데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저 결정만 하고 나중에 알려만다오. 너도 내 부탁을 들어줬으니 나 역시도 너희들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마."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것도 모자라 상견례 때 따로 시간을 내서 엄마 아빠에게 또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사돈 내외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참 송구하네요. 지난번에 따님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두 분께도 알려드려야 예의인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이 1년에 6번 제사를 지냅니다. 적지 않은 횟수인 건 잘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먼저 간 남편, 그리고 20년을 넘게 모셨던 아버님과 어머님, 단 하루만이라도 떠나간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탐탁지 않으실 것도 잘합니다. 대신 그만큼 소중한 따님 아껴주겠다 약조를 드릴게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아빠는 안사돈이 참 기품있고 점잖으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반면 엄마는 제사 한 번 지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걸 1년에 6번이나 지내는 집안이라며 연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걱정 마. 어차피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도와만 주면 된대라고 한마디 했다가 바로 등짝 맞았네요. 이그등신아, 그게 더 힘든 거야.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힘든 거 너 다 시키면 그땐 어쩔 건데? 그리고 니네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너 보고 다 하라고 돌변하면 또 어쩌고. 제사가 보통 일인 줄 아니?" 라고 말하시는 엄마의 걱정에도 전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좋은 분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남편을 믿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까불기 좋아하고 철없어 보여도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정말 냉정해요. 지금까지 거의 제 판단이 틀린 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쪽으로는 나름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 기준의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제게 무한한 신뢰를 쌓았고 그런 남편이 옆에 든든히 있어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에 제사 6번 도와주는 거 하나도 걱정 안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 제사를 차리는데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도 복잡한지. 음식 종류도 너무 많고 또 제사상에 올리는 순서도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과일을 깎는 법도 생전 처음 보는 방식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껍질을 다 까갔다가 형님한테 괜히 한 소리만 들었네요. 거기다 홍동백선이 동두서민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형님이 시키는 힘쓰거나 잡일만 했는데도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형님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앞이랑 저랑 단둘이 있을 때랑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거든요. 다른 식구들 앞에선 한없이 순하고 온화한 척 하다가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면 미미러샹 이런 욕 같은 추임새를 계속 넣으며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내뱉더라고요. 저는 자기 손아랫 사람이라 만만하게 보였는지 제가 있던 없던 아무 신경 안 썼고요. 하지만 좀 이상하시다 생각만 했고 뭐 심각하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적응이 빨라서 아무리 별로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 게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도 적게 받고 스트레스도 덜 받거든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잖아요. 전 이런 제 성격이 마음에 들고요. 아무튼 지친 몸을 강제로 움직여가며 제사를 마쳤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설마 오늘 일당이에요? 라고 제 딴에는 농담 삼아 던진 건데 실제로 그 안에 5만 원권이 2장 들어있었어요. 전 당황해서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늘 처음이라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 네 남편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도 절대로 사주지 말고 너 혼자 용돈하거라. 많이는 못 넣었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 챙겼어요. 사실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걸로 저번에 받은 원피스 사는데 보태야지 하고 뒷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옆으로 쓱 오더니 동서 얼마 주시디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 살짝 얼굴 찡그리며 10만 원이라고 고지고대로 알려주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재산은 내가 다 지내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실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정말 하면서 행주를 상에 던지듯이 팽개치고 휙 사라지대요. 엄청 서운했어요. 그냥 나 없는 데서 저렇게 말했으면 상관없는데. 멀쩡히 하루 종일 자기 조수하느라 고생한 사람 앞에서 마치 자기 혼자 제사 다 준비한 것처럼 말하다니요. 앞으로 형님과는 거리를 두어야겠다 생각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벼랑간 저보고 빨리 씻으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나 지금 온몸이 쑤셔서 죽을 것 같거든.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주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라고 그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로션 하나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제 옷을 벗기는데 짜증이 확 밀려와서 하지 말라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마사지를 해주려던 거였고 엄청 민망했네요. 1시간을 넘게 남편은 정성껏 저를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말하면서요. 비록 전문가가 아니라 그닥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대견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뭐 평소에도 제게 잘하지만 제사 때문에 시댁에 다녀오는 날이면 이벤트도 해주고 뜬금없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향수를 선물해줬다가 귀찮게 교환하러 가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더럽게 안 시원한 마사지는 기본이고요. 시어머니 역시 꼬박꼬박 잘 들어갔냐 전화하셔서 고생했다고 하도 그러시길래 나중엔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더라고요. 제사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미리 알고 결혼한 건데 왜 이렇게 고맙다 고맙다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알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자기에게 잘한 게 있으면 가감없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게 당연한 남편이고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무튼 제 결혼 생활도 1년 2년 연차가 쌓여갔는데 여전히 형님은 만날 때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다 3년 차 때
그때는 저 임신하기 몇 개월 전이었는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놈의 코로나가 세상에 알려져 정신없을 때였습니다. 제 직업이 웨딩 플래너인데 완전히 망했죠 뭐.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2인 이상 모이는 것도 다들 걸려하던 시기인데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참 적자만 보면서 사무실만 겨우 유지하던 때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이 한 번은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주셨더라고요.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니고 형님네랑 거리가 꽤 먼 사무실이라 보통 일로 찾아온 건 아니다 바로 직감을 했는데 진짜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더군요. 형님은 사무실을 한번 쭉 둘러보시더니 요즘 많이 힘들다며? 이야기 들었어. 적자가 보통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니? 하긴 지금 시국에 누가 결혼을 하겠어. 그냥 접고 다른 거 하는 게 어때? 라며 속을 슬슬 긁기 시작하길래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바로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동서 돈 많이 궁하지? 그래서 말인데 제사 있잖아. 동서가 다 가져가는 건 어때? 사실 동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그깟 죽은 사람들한테 밥 차려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산 사람을 고생시켜 안 그래? 그리고 그냥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 내가 1,000만 원 줄게. 어머님한텐 내가 알아서 잘 둘러댈 테니까 동서는 돈 벌어서 좋고 나는 제사 안 맡아도 되니까 좋고 도와주러는 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참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를 돈 주고 떠넘길 생각을 하다니요. 철딱선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형님은 마치 엄청 선심이나 쓰는 사람 표정으로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길래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어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그럼 지금 여기 찾아온 게 저한테 1,000만 원의 제사 팔러 오신 거네요? 참 너무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이 소리를 들으면 무척이나 기뻐하시겠어요. 맏며느리 잘 뒀다고 춤까지 추시겠단 말이에요. 라고 그랬더니 아니 동서 지금 나 비꼬는 거야? 안 받으면 말지 어디서 비아냥질이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1,000만 원이 어디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아?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이라도 하겠구만.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형님에게 절은 제사 때 하는 게 절이고요. 정말 실망이에요. 형님 힘든 거 이해는 해요. 하지만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제사를 의미 있게 생각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차라리 너무 힘들다. 무슨 방법 좀 없겠냐 상의를 하셨으면 한 번씩 돌아가며 하던가 아니면 진짜로 제가 받아갈지도 몰랐을 텐데 뭐라고요? 1,000만 원의 제사를 가져가라고요? 그게 파는 게 아니면 뭔데요? 그리고 그깟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건 알고 하는 소리냐고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막대 먹어도 어떻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막 몰아붙였죠. 얼굴 벌개진 형님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사 형님이 지내지 마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돈도 필요 없고요. 참고로 저 절대 안 망해요. 지금 적자는 조금 나도 그동안 사둔 걸로 조금씩 버티고 있고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멀리 안 나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만 잘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형님은 제사 지내는 맏며느리라고 더 아끼시고 챙겨주셨는데 아무리 제사 지내는 게 불만이어도 그렇지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얼굴도 못 봤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와 조부모님들까지 사잡아 모욕하는 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인간한테 맡길 바엔 제가 가져오는 게 차라리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엄청 화내더라고요. 원래 그런 성격인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한다면서요. 하지만 이내 제 걱정을 해주길래 어차피 장소만 바뀌는 거라고 제사상 차리는 것도 형님이랑 같이 할 거고 늘 그랬듯이 어머님도 도와주시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 모든 일을 시어머니께 다 말을 해버린 겁니다. 현명한 시어머니는 형님을 불러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제사를 가져가는 문제로 가족회의를 했는데 그때 폭탄 발언으로 바로 형님 무릎 꿇게 만들었네요. 그건 바로 유산에 관한 발언이었어요. 원래는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공증까지 받아 나섰는데 그걸 저희한테 몰아서 주는 걸로 바꾼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아주버님은 당연히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난리를 쳤지만 이내 형님이 했던 망언들을 듣고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실 유산이라고 해봐야 몇십억, 몇백억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살고 계신 집이랑 기타 재산 포함하면 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큰돈이죠. 형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아주버님도 말은 안 했지만 씩씩거리는 게 엄청 화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칙칙한 분위기 속에 가족 모임은 끝났고, 제사는 저희가 가져오기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형님이 시어머니 찾아가 무릎 꿇고 삭삭 빌었답니다. 아주 솔직하게 유산 문제 때문에 다시 제사 모시겠다고 이야기했대요. 대신 제사 지낼 때만큼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1시간을 넘게 다 쏟아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드셨다고 했어요. 좋던 싫던 가족끼리 거짓말하고 아닌 척 해봐야 나중에 골마 터질 뿐이라며 솔직하게 말해서 오히려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다시 제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유산도 반반 상속받는 걸로 돌아갔고요.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형님 딱 한 사람이네요. 전 뭐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결혼을 해보니까 상황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1년에 6번 제사 지내러 가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소중히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리 힘든 것도 모르는 걸 보면 말이에요. 저는 가장 힘든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냈고 그동안 결혼을 미뤘던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아이도 잘 키우고 그리고 든든한 남편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